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에세이 제출하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잘하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작문을 하신 것도 보면은 국어를 좀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어법하고 이제 그 컨텐츠적 내용이 컨텐츠적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어법을 한번 싹 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치면 좋은지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문단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인데 여기선 제가 보기에는 old하고 novelty하고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삶의 변화를 깨닫는 동안에도 우리 삶의 새로운 방식들이 떠오르고 있다. 즉, 새로운 것들은 낡은 것이 된다. 이게 아니고 낡은 것들이 새로운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라도 그것들은 새로운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자리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의 중요성, 특히 importance of를 설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때 이것의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것에 붙이거든요. 특정한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여자애를 처음 봤어요. 그럴 때는 거리라고 하지만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여자아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급을 할 때는 그 여자애를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특정한 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이미 어떤 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항상 더가 붙어야 돼요. The importance.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so long time이라고 하셨는데 so long은 가능해요. so long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롱타임으로도 롱타임 두 개만 설정해서 가능한데 두 개를 붙여서 써도 가능한데 so long time은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랫동안이라는 뜻을 쓰시려면 for a long ti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보면은 currently라고 쓰셨어요. 원래는 현재는 이라는 뜻으로 currently를 쓰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동사가 지금 it is에서 지금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쵸? 현재이기 때문에 요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제를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currently는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었던가요? 맞죠?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Our smartphones are the descendants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are descendant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of가 붙어 있죠. 얘네의 특정한 것들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가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치? 그쵸? 그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이제 원래는 셀폰스 앞에 이제 원래는 더를 붙이셨어요. 그러나 여기가 아니고요. 특정 명사를 한 번에 통틀어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곰은 꿀을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쵸? 그러니까 요 곰은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곰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에서는 단수로 표현을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모든 특정 분류에 속하는 대상을 한 번에 통틀어 얘기할 때는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ell phones are descendants of the radios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여기 s가 붙은 것도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방금 더를 읽었는데 더가 사실 붙지 않습니다. 이것도 라디오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 s가 붙은 거는 descendants가 있기 때문에 뭐뭐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라디오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에 s가 항상 붙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radio가 아니고 radios로 변하면서 which 해놓고 동사가 이렇게 복수로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제가 developed 해놓고 to be used를 첨부를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군 용도로 개발되었다라고 쓰기에는 조금 문장이 좀 덜 자세해요. 그래서 군 용도로 사용되도록 개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본인의 의도를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to be used를 제가 포함을 시켰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뒤에는 not for private.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쨌든 military purposes라고 이제 이렇게 용도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그쵸? 여기다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뒤에서 not for private 이런 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꼭 밝혀줘야 하는 때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용 용도를 여기다 이미 앞에다가 밝히셨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first 컴퓨터였는데, 그쵸? 이게 이제 마크 1이라고 불렸대요. 그쵸? 혹시 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자, 마크 1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쵸? 그런데 이 뭐라고 땡땡이라고 불렸던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항상 요 설명하는 대상 바로 뒤에다 붙여줍니다. 요 문장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which is called, which was called Mark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제는 지금 was developed니까 이제 요것도 is가 아니고 which was가 맞겠네요. 요거는 제가 오타를 넣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원래는 can을 쓰셨어요. 어떤 뜻이었냐면 이제 we can have a private computer easily.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컴퓨터를 개인적인 컴퓨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문장인데 사실 can보다 now 그러니까 are able to, be able to 있죠. 요 문장이 조금 더 가능하다는 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can보다 여기도 써놨지만 can보다 더 정확한 가능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be able to 동사 원형입니다. 위의 문장은 문맥상 더 정확하게 이 뜻을 표현해야 하는 문장이므로 다소 약한 뜻을 나타내는 can보다는 be able to를 이용하여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can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 말은 can을 써도 상관은 없으나 be able to를 쓰면은 조금 더 이 문장의 의미와 뉘앙스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다 와닿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chieve스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achieve스는요, 거의 에세이 라이팅 할 때는 achieve스라고 쓰지 않고 achiev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점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목표는 뭐뭐 덕분에 라는 형태로 thanks to all this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옛날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from the를 넣었어요. 그리고 and they have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our achievements must have come 똑같은 주어가 또 나오죠. 그쵸? 조금만 지워서 여기 보면 our achievements랑 똑같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문장을 그냥 이어버리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and they have come from the knowledges of our ancestors. 자, must come fro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와야 한다,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전해진 게 틀림없다라고 하시려면 must have come 요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they have come 그것들은 왔다 누구로부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요렇게 문장을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시죠? 뭐 필기해 놓으세요. have come이라든가 아니면 must를 꼭 쓰셔야겠다 하신다면 must have come 요렇게 쓰시면 돼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originality does not mean to make a novelty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novelty가 들어가기에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냥 좀 더 자세하게 new things라고 그냥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은 new things나 novelty나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는 정확하게 의도를 알 수 있는 건 new things가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이제 but이 있어요. 그죠? but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원래는 라는 뜻에서 then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나 요 then을 안 쓰는 대신 but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요렇게 잠깐만요. does not mean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옛날 것을 같이 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문장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but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to accomplish 여기에서 이제 원래 to generate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가 to가 나와 있잖아요. 어감이 약간 이상하셨을 거예요. 그쵸? 요거 문장 만드시면서.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투부정사 앞에가 이제 투부정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그냥 이렇게 뭐뭐 하는 이라는 형태의 ing를 넣어주시면 돼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ing 형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process to generate 요거나 generating 요거나 해석상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시제 차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거 좀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generating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achieves 말고 achievement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요. of already existed라고 먼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자, mutations 변화는 변화인데 뭐의 변화입니까? 자, of the things 자, 물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들이죠. 특정한 물건들이나 그렇죠? 특정한 것들인데 그 것들은 어떤 거예요? That are already existing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자세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of를 쓰셨으면 of의 뒤에는 항상 명사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of 다음에 뭐라고 쓰셨냐면 of already existing 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명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무엇을 넣었느냐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of the things 놓고 이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이 뒤에다 또 나열을 해 놓은 거죠. that are already existing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범위를 얼마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 existing이나 existed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위에 예제 중에서는 무전기와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existing으로 썼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룡으로 쥐라기 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룡은 옛날에 사라진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라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것들이라면 사실 existed 요걸로 써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왜냐면 얘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컴퓨터와 무전기는 아직도 현존하는 그런 개체들이므로 existed보다는 existing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원래 achievement를 써야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단어가 반복이 되잖아요. 여기랑. 그쵸? 그러면 effort, 동의어인 efforts라고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our ancestors' legacies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법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The legacies from our ancestors.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다 했으니까 이제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본론 내용을 한번 들어갈 거예요. 본론을 들어갈 건데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따로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스마트폰들은 휴대폰들의 자손이다. 그죠? 맞습니다. 휴대폰들은 또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군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무전기의 자손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컴퓨터는 1944년에 개발된 마크 1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 뒤에는 따로 설명이 없어요. 그죠? 마크 1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마크 1이었다. 이제 예제를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고 첫 번째 컴퓨터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가 예제가 나왔어요. 그쵸? 예제가 나왔는데 사실 요게 이렇게 딱 마크 1이라고 이름만 딱 붙여서 끝날 게 아니고 초기 컴퓨터는 사실 전쟁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제일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예제를 설명할 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탄도미사일 거리를 제일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자꾸 개발이 되고 해서 사실은 이제는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왕에 어쨌든 독자로서는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것도 이제 어쨌든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대방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이해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것까진 좋아요. 설명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 마크 1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글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딸랑 쓰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독창적으로 다시 개조가 되었는지 다시 개선이 되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 상품성이 재평가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업무 해결 방식의 변화 때문에 점점 컴퓨터가 소형화되어 개인용 컴퓨터를 재탄생할 수 있었음.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에세이를 제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봤냐면 진짜 GRE 에세이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GRE 에세이는 대부분 다섯 패러그래프 형태로 5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돼요. 서론 있고요. 본론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하나 이렇게 3개 정도 되겠네요. 그쵸? 3개 정도 되고 그리고 결론 하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자 5개를 기준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 에세이를 쓰셨던 게 본론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죠? 본론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여기다가 제가 퍼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오리지널리티의 정의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쵸? 정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제일 위에다가 적으셨던 부분이 요 부분인데 서론이라고 이제 정의라고 적으신 부분이 요건데 사실 요거는 정의보다는 본인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정의가 아니라 이제 옛날부터 변해온 오리지널리티의 그런 인식이라거나 이런 거를 이런 걸 설명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세이를 좀 원활하게 시작을 하려면 데피니션을 쓰는 것부터 하시면 좋은데 요게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번 참조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넓은 뜻에서 독창성은 모방이나 파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과 고유의 능력에 의해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정의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 용어를 좁은 뜻으로 사용할 때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간단하게 서론을 그 데피니션 형태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원님이 쓰신 에세이를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예를 들어 우리의 스마트폰들은 휴대폰들의 자손이다. 자, 휴대폰 이야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나오죠. 또한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는 사실 전쟁을 위한 탄도미사일 거리를 잴 용도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생활 방식 변화, 그리고 이것들이 가진 잠재적 상품성들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지금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원래 마지막 쓰셨던 문장은 반세기가 지난 후 컴퓨터 지식들이 성장한 덕분에 우리는 쉽게 개인용 컴퓨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컴퓨터에 대해서만 쓰셨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썼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발전도 있었고 인간의 생활 방식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잠재적 상품성들 때문에 둘 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두 다 다시 재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언급을 하나를 하고 언급을 여러 개를 하면 이 언급한 것들을 이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example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고 순서만 좀 바꿨는데 결국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문명의 편리함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다시 한번 관철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나의 주장이 왜 이거일 수밖에 없는지 여기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이 나의 주장이 이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쵸? 독창성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좀 우리 회원님이 서론에 쓰셨던 요 부분 있죠? 요것이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 그쵸? 문명의 발전을 가져온다. 요거 효과죠. 그쵸?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즉 낡은 것들은 새로운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독창성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창작의 창조적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새로운 것을 즐기기에 익숙했던 우리들은 종종 독창성의 가치를 절하한다. 심지어 현재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라도 그것들은 새로운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본인의 의견을 또 관철을 시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과들은 결국 이미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다. 자, 우리는 우리 조상의 유산인 우리의 성과들에 대해 겸손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넣어도 사실 그렇게 점수에는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그죠? 추상적인 면이 겸손해야 한다는 거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넣게 되면 이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운이 좋으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추상적인 표현을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요 마지막 거는.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형태의 문단으로, 그쵸? 문단으로 구성된 GRE 에세이를 제가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이제 쓰신 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에세이를 제출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 에세이가 조금 좀 부족하다. 이제 첨삭이 330자까지니까 조금 좀 제한이 있겠다 싶으시면 여기서부터 이 본론 부분만 주제를 일단 서론하고 결론은 쓰세요. 결론 같이 써서 보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첨삭은 제가 본론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론에 집중적으로 저랑 학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right? 제가 보기에는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하실 때만큼은 본론은 충분하게 330자로 넉넉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요 말은 이제 여기에 이제 서론이나 결론 부분 같은 경우는 첨삭을 안 해드리고요. 첨삭은 그냥 내용파악만 제가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참고를 하고 이제 본론 부분만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론을 조금 더 넉넉하게 쓰셔서
정확한 첨삭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저한테 쪽지 주세요. 오케이?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좀 기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딱 15분 내외에서 20분 내외로 딱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에세이 제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